안녕하세요. 책방 선생입니다. 오늘은 부의 인사이트라는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어, 저자는 함석영 님이라는 분이시고 청담 캐니언이라고 요즘에 인스타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정말 도전적이시고 지금도 뭐 나이가 꽤 있으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으로 참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뭐랄까요? 그분의 열정이나 이런 그 젊은 시절의 어떤 용기, 패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감동도 많이 받고 좀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부터 보시면 1장은 인생은 저지르는 자의 것이다. 벌써 멘트가 상당히 강렬하죠. 2장은 창업, 선택이 아닌 필수. 그다음에 3장은 돈은 투자할 때만 살아있다. 4장은 나는 된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이 워딩으로 보더라도 참, 이 사업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이 어떤 사업 마인드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특히, 음, 그 목적 의식이 되게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 감각도 뛰어나시고, 이제 뭐 뒤에 제가 설명을 쭉 책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저지르는 자의 것이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이분의 동영상 유튜브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아마 10 몇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뭐 인스타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본인도 어떤 롤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그 밀라노나 분의 또 유튜브를 보면서 본인도 그런 어떤 롤모델을 딱 선정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롤모델을 정하면 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주 명확해지고 롤모델에 근접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내가 뭘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 일을 정말 지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내 어떤 모델로 딱 정해놓고서 그분의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따라하는 부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림 그리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림 실력이 이제 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보다 잘 그리는 사람의 그림을 똑같이, 최대한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림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롤모델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뭐 인스타도 시작하시고 유튜브도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그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계시고 특히 또 그 팔로워들이 그 지금의 상당히 젊은 층의 소비자들이 이분의 어떤 인스타나 유튜브의 내용을 좋아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뭐 릴스나 이분 그 유튜브 내용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감각도 젊으시고, 일단 재밌으세요. 상당히 그 말씀하시는 것도 재밌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이분이 스카프 수입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그 책에 좀 나오는데, 이제 남하고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야 사업이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라는 이제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본인이 이제 원단 업체랑 거래를 하면서 그 원단 업체의 사무실에 갔더니 이 스카프 샘플 같은 게 어디 이제 쇼룸에 막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걸 이분이 보시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원단 업체 사람들은 스카프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원단 수입하고 이런 걸 주로 했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 눈에는 그 스카프가 너무 사업적으로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대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대구에서만 스카프가 조금씩 제작해서 나오는 상태였고, 디자인도 그냥,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민자, 뭐 디자인도 없이 그냥 단 색깔의 그런 스카프만 있던 시절인데, 이런 뭐 알록달록하고 뭐 이태리 수입 스카프 디자인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아, 이건 무조건 돈이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스카프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꼭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남의 관점과 다르게 바라보는 부분이 분명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두 번째 투두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동의하는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잘 해야 되고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보통 좀 중요한데 이게 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간단하고 쉬운 일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고 좀 어려운 일은 자꾸 뒤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특히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뭐 중요하고 급한 일은 뭐 더더욱 더 빨리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힘들고 중요하고 하기 어렵고 이런 일을 먼저 시작하고 투두리스트에도 먼저 적어놓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일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책에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뭐 직장 생활 한 25년 정도 하고 지금 뭐 창업한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어,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뭐 20대 후반쯤 시작해서 뭐 요즘 50대 초반 정도면 뭐 웬만하면 다 이제 어쨌든 직장 생활을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보통 25년 저처럼 제가 28살인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5년 하고 나왔으니까 어, 보통 이제 그러고 나면 뭔가를 제2의 인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이 뭐 사업이 됐든 창업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저는 뭐 일찍 젊을 때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젊을 때 창업을 하고 뭐 월급쟁이는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본인의 일을 부업으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해보는 경험 자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젊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한 분들, 뭐, 잘 성공적으로 런칭해서 브랜드 잘 수입하고, 뭐, 몇 년 동안 어려움 겪었지만 다 이겨내고, 지금 뭐,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지금 몇백억 비즈니스를 또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나름 그분들이 다 막 10년씩 이렇게 다 힘든 시절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늦게 시작을 하면 그렇게 뭔가 이제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일을 부업으로 내 비즈니스를 해보는 경험을 갖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일은 이제 하면서 배우는 거다. 이게 뭐 생각만으로 이렇게 머리에 두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느낀 건데 뭔가 결과를 내려면 그게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일단 해봐야 된다는 거. 결국은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잘 시작을 못 하는 건데 일을 조그맣게 버리면 되거든요. 일을 조그맣게 버리면 실패를 해도 또 다시 다른 일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라도 일을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해서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그 안에서 뭔가 배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례로 드신 부분이 본인 책에 본인 유튜브인가에 어쨌든 이렇게 그 옷가게를 하고 싶으면 자기 스타일의 옷가게에서 판매직부터 시작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동대문에 가서 그런 친구를 만났다는 거죠. 어떤 분이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아는 척을 하면서 선생님 책을 보고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내 정말 나는 옷을 좋아해서 내 지금 동대문에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분을 만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보람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자기가 확신이 드는 순간이 생기면 결단도 좀 빨리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돈은 투자할 때만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실행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지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일단 시작해봐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게 본인이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뭐 유치원에 갈 정도가 됐는데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아마 선생님
그 작가분 마음에 잘 안 드셨나 보죠.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도서관을 하나 영어 도서관을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럼 보통 생각만 하고 거기서 아유 무슨 도서관을 어떻게 져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실 텐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진짜 도서관을 본인의 물론 본인이 이제 소유한 건물이 있으셔서 그랬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일을 바로바로 실행을 하시고 뭐 도서관을 그래서 결국에는 만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일반인들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이 아닐까. 근데 요즘은 특히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남보다 빨리 결단하고 빨리 시작해보지 않으면, 뭐, 바로 그 기회가 남한테 넘어가는 그런 상태다, 되다 보니까, 특히 요즘엔 좀 어렵더라도 실행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부분, 이 부분도 결국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분은 이제 무역을 하는 분이었다 보니까 이제 소싱을 주로 당시에는 뭐 중국이나 홍콩에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고 싱가포르로 한번 내가 루트를 뚫어가야겠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당시 이제 한국 시장에 골프가 이제 태동기 이제 막 시작할 때쯤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렇게 넥 카라가 있는 그런 티셔츠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그 티셔츠를 어떻게 그 괜찮은 브랜드를 찾게 돼서 그 브랜드를 본사에서는 별로 이렇게 수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회사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 티셔츠를 900장인가 뭐 도매가로 사와서 백화점에 행사를 해가지고 다 팔았다는 이제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같아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솔직히 백화점에 물건을 저도 뭐 의류 유통에서 거의 뭐 25년 있었습니다만은 뭔가 유통몰에 내가 물건을 소싱해서 납품해서 판매를 한다는 게, 뭐 예전에 조금 뭐 기회가 더 많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에도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에 관여치 않고 일단 저질러 보고,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해서 결론을 내고 결과를 내는, 이런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젊은 저희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반드시 좀 본받아야 하는 그런 좀 정신, 뭐 그 스피릿이랄까요?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부자들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담동 호합빌딩을 아마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근데 그게 뭐 2, 30년 전에 구매를 하신 것이고, 그 계속 결국은 쭉 이제 소유를 하고, 뭐 거기서 이제 사무실도 쓰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이나 뭐 자산을 증식하는 부분.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자산을 통해서 내 재산을 늘려가는 것도 결국은 어떤 삶의 한 방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될 때까지 할 거다. 이 마인드 자체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실행을 이렇게 난 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삶을 살아가셔서 지금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어떤 많은 분들한테 그런 공감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오래 달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려운 때도 있고 뭐 조금 수월할 때도 있고 하지만 모든 걸 다 이겨내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결국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지 단편적으로 봐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러려면 이 나쁜 걸 좀 절제하면서 체력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저는 이분 너무 동의하는 게 저도 이제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을 자주 요즘 많이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고 낮에 일을 하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체력이 떨어지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와도 이렇게 반갑지가 않고 그게 아마 민감한 손님은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제가 자기를 이렇게 100%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를 아마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제가
며칠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이제 저녁에도 술을 웬만하면 안 마시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낮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분이랄까요? 몸의 상태가 좋아지니까, 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생각이나 내가 어쨌든 이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확실히 이 체력이 정말 뒷받침이 돼야 그 나머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몸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문구 하나만 꼽으라면 이거였어요. 일단 떠나라.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닥치고 티켓팅하라. 뭐 꼭 해외를 꼭 뭐 나간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뭔가 새롭게 내가 겪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생이면 방학 때 뭐 해외 나가서 뭐 인턴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뭐, 무슨 단기적인 파타임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뭐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뭐 국내에서도 뭐 그런 일들을 많이 찾아서 결국 경험이 어떤 경험이든 누적이 되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되지 않나. 예, 저도 그걸 몸소 많이 느끼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뭔가 머릿속에 내가 좀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할까 말까 이렇게 좀 주저하고 있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일단은 어떤 선택이든 해서 실행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지금 이제 제 매장이 조금 정체도 되고 뭔가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겠다 싶은 차에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게 됐는데 너무 좋은 타임에 좋은 책을 읽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